이란 전쟁과 세계 질서 개편 총정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 사태는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방향을 가르는 싸움입니다. 미국 중심 질서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 이란 중심의 다극 체제로 넘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란 전쟁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첫 번째는 지금 국가 간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의 전력 분산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동시 압박이 맞부딪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원래 두 개 이상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인도 태평양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고 중동에서는 이란 문제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은 군사력과 자원이 여러 전선으로 나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권을 유지하려면 이 모든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하나의 전력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을 묶어둘수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 해에서 여유를 확보합니다. 결국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국의 한계를 드러내고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두 번째는 지금 돈의 흐름과 결제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질서의 핵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결국 돈 그리고 결제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란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을 금융망에서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자국 통화 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적극적입니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중동 산유국들과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려는 이른바 페트로 위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했던 에너지 거래는 달러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세 번째는 지금 각 나라가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의 충돌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같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중심 질서를 강조합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이란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각국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다극 질서를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다양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개입을 막고 각자의 영향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충돌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를 어떤 원리로 운영할 것인가, 그 기준을 놓고 벌이는 충돌입니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가? 만약 이번 사태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통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계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힘으로 나뉘는 다극화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전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세계 질서가 바뀌는 그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스스로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나요?
왜 미국은 중동 분쟁, 특히 이란과의 전면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이 선택의 이면에는 훨씬 더 냉정한 패권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란 전쟁을 선택한 세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 레드 라인이 무너지면 패권 자체가 무너진다는 판단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패권의 핵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억제력입니다. 즉, 선을 넘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믿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너지면 질서는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이란의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에 이어 또 하나의 핵 국가를 막지 못한 셈이 됩니다. 그 순간 중동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우디, 터키, 이집트까지 연쇄적 핵무장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의 통제력은 사실상 붕괴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군사 거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위협받는데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는가? 한국, 일본, 나토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선을 절대 넘기게 둘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선택한 이유 두 번째는 반미 연대를 끊으려는 전략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하나의 축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그 중심에 이란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 필요한 드론과 미사일을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구매하며 경제적으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미국은 하나가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 전체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란을 약화시키거나 흔들 수 있다면 러시아의 전쟁 능력도 약해지고 중국의 에너지 안정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나를 건드려 셋을 흔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은 여전히 여러 전선을 감당할 수 있다. 미국이 전쟁을 선택한 이유 세 번째는 에너지 패권과 달러 체제를 지키려는 계산입니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뿐 아니라 달러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특히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는 페트로 달러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과 협력하며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확대되면 에너지 거래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고 달러 패권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을 압박해 중국으로 향하는 흐름을 차단하고 위안화 결제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보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도전을 동시에 맞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확장, 그리고 연결된 권위주의 블록의 강화, 이 흐름이 한꺼번에 커지기 전에 지금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전쟁, 이란 전쟁, 각 전선에서 드러난 미국 패권의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각 전선이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 패권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쟁을 보면 미국 패권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어디에서 버티고 어디에서 다시 세워지려 하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가자 전쟁입니다.
이 전선은 미국의 명분과 외교력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지원은 아랍 국가들과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인권과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신뢰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중동에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이 전선에서 미국 패권은 분명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서방 진영을 얼마나 결집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나토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로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직접 개입보다 동맹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유럽 역시 점점 자립적인 방위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에서 미국 패권은 유지되고 있지만 분명히 정체되거나 재편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세 전쟁입니다. 이건 경제 패권과 공급망을 다시 짜는 싸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과의 마찰도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은 패권 약화라기보다 재구축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은 이란 전쟁입니다. 이란 전쟁 전선은 미국 패권의 마지막 수단인 군사력이 직접 시험받는 곳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해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이어진 구조를 흔들려 하고 있고 자국의 군사력 통제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강한 힘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미국 패권 전체를 가르는 결정적 시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전략적 인내보다 선제적 재편을 선택했습니다. 가자와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상처를 관세와 이란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덮으면서 새로운 미국 중심 질서를 다시 밀어붙이려는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는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패권이 이동하는 과정 그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세계 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지금 세계는 한 나라가 지배하는 구조도 아니고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구조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힘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 충돌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공존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틀에 갇혀 대화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념보다 기후, 전염병, AI 같은 공동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대 관계 속에서도 최소한의 소통이 유지되고 극단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무기로 사용하는 흐름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재와 관세는 경제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고 세계 전체의 안전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을 줄이면서도 한 나라가 금융 시스템을 독점하는 구조 역시 함께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보복이 아니라 안정을 만드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나누는 다극 구조입니다. 이미 한 나라가 세계 질서를 혼자 유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핵심 국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미국의 분담을 줄이면서 각 지역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의 지배가 아니라 공유와 규범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AI와 반도체는 이미 새로운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면 새로운 격차와 지배 구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통제 수단이 아니라 공유와 규칙 속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 나라가 지배하는 세계도 아니고 각 나라가 따로 살아남는 세계도 아닙니다. 서로 의존하면서 책임을 나누는 구조, 그 길 위에서만 평화와 번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과 세계 질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의 전쟁과 갈등을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보입니다. 인간 중심의 패권은 결국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이 시작됩니다. 지금 강대국들의 경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길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시선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화해를 이루는 방향을 향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입니다. 세계가 평화를 이루며 안정되어서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